저는 그 메이크업 부분을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여성 사업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미팅을 나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좀 뭐 설득하고 뭐 이렇게 나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얼굴, 그쵸? 우리 얼굴, 표정, 뭐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표정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충분히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얼굴들이신데,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예,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미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뷰티 아카데미 수강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한 반절이 안 되네요. 그쵸? 반절이 안 되고 지금 아카데미를 수강 신청을 하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강이 이게 열리면 강좌가 열리면 꼭 신청을 해서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도 벌써 재작년 이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1기로 수강을 했고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무대 메이크업을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어, 자신 있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화면 공유를 해야죠.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어, 이게 저 화면은 안 뜨나? 음, 소리는 없는 관계로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뻔한 메이크업으로 제가 Anh tên 제목을 rồi, anh 잡아봤는데, tên tên con cậu. Em ra những cái chắc. Ừ. 네.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왜 화면이 이렇게 안 나오네? 여기 이 전체 화면으로 안 나오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응?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걸로 할까요? 응. 자, 뻔한 메이크업으로 제목을 만들어 봤고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괜찮죠? 응. 우리가 그 색조 화장품이 아델리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애터미하고 델리카라는 말이 우아하다, 세련되다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아델리카가 됐는데 고급스럽고 세련된 절제된 아름다움을 구현한다라고 해서 아델리카가 되었습니다. 아델리카의 가장 핵심 테크놀로지는 마스터핏 파우더예요. 마스터핏 파우더고 이게 이제 어, 애터미가 이 모든 애터미의 아델리카 메이크업 제품에 적용한 기술인데 더블 코팅 파우더, 그다음에 실리카 쿠션 파우더, 글라스 스킨 파우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얼굴을 있잖아요. 좀 더 어느 각도에서 보던지 다 블링블링하고 네, 입체적이고 뽀송뽀송하고 화사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든 마스터핏 파우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적용된 제품이 보시면 루미너스 매트 커버밤, 컨실러, 루즈 세팅 파우더, 3D 하이라이터, 비슬린 블러셔, 시어 코튼 블러쉬, 아이 팔레트, 슬림 블러셔, 펜슬, 소프트 이 보시면 다 거의 다 이 기술이 적용이 됐다라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시면 제가 이렇게 써보면 정말 입자가 고와요. 정말 입자가 고와서 뭐 이런 화장품이 다 있어? 싶을 정도로 이렇게 곱고 되게 발색도 좋고
너무 화사해 보이거든요. 제 얼굴이 조금 화사해 보이나요? 제가 오늘 이제 원래는 모델분을 모셔 놓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쪼끔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해 보면서 제가 보여 드리려고 살짝 밋밋하게 지금 하고 왔습니다. 메이크업에 대해서 제가 메이크업의 의미는 제작하다, 보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화장품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은 수정 보완하는 미적 행위라고 합니다. 메이크업의 목적은 미적 역할, 보호적 역할, 심리적 역할. 미적 역할에서는 피부색을 보정하고 피부 결을 수정하고 광택과 투명감을 부여하고 결점을 커버하고 윤곽, 얼굴 성형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호적 역할에서는 자외선이나 먼지 이런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리트먼트가 가능합니다. 트리트먼트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그쵸. 얼굴이 일단 화장이 됐다 그러면 자신감부터 뿜뿜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 좋아. 오늘은 화장이 잘 됐어.' 근데 또 이렇게 눈썹 하나라도 쪼끔만 어디 삐뚤어졌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 종일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역할도 엄청 작용을 합니다. 메이크업의 단계와 순서는 1 차적으로 클렌징, 기초 스킨케어를 다 하고 오셨죠. 그리고 페이스 메이크업,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파운데이션, 그리고 파우더, 제가 지금 파우더까지 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2차 페이스 메이크업이고 3 차로는 포인트 메이크업입니다. 아이섀도우, 뭐 블러셔, 마스카라, 뭐 립 컬러 요 정도. 요게 인제 3차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 나를 알고 내 얼굴에 화장을 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거를 쪼끔 제가 준비를 했어요. 퍼스널 컬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퍼스널 컬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색과 조화를 이루어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게 하는 개개인의 컬러예요. 그러니까 다 퍼스널 컬러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 이게 뭐 피부색, 머리카락, 눈동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4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캐럴 잭슨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퍼스널 컬러 진단법에는 피부 이게 이제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피부는 이게 우리가 뭐 웜톤, 쿨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으면 쪼끔 노란 편이다. 그러면 웜톤, 그리고 좀 창백한, 그러니까 피부가 막 막 왜 핏줄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창백하고 막 투명한 그런 얼굴은 피부는 좀 쿨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발에 대해서도 또 빛을 받는 것과 빛을 받을 때 오렌지빛 아니면 뭐 밝은 부분이 잿빛으로 보인다든가 이런 웜톤, 쿨톤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웜톤 눈동자는 흰자위가 아이보리색을 띈대요. 그리고 쿨톤은 흰자위가 좀 푸른기가 돈다. 지금 거울 혹시 있으시면 거울 보고 한번 이렇게 나를 봐 보세요. 그리고 정맥, 이 손목 있죠? 손목 안쪽.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손목 안쪽에 보이는 혈관이 좀 녹색인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웜톤. 그리고 좀 푸른색, 파란색 같다. 그러면 이제 쿨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립 컬러 테스트는 입술에 핑크, 오렌지 컬러를 반반 이렇게 발라준 후에 카메라로 내 얼굴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이제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고 어 올라가 보이는 업을 시켜주는 그 컬러가 나한테 맞는 컬러라는 거죠. 그리고 골드와 실버 테스트는 금색, 은색 천이나 뭐 종이에다가 이렇게 인제 손을 올려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손이 훨씬 더 깨끗하고 예쁘게 보인다.' 그게 이제 나한테 맞는 색깔인 거죠.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양 볼에다가 핑크나 옐로우 베이스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내 피부랑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가 그거를 보시면 이렇게 나한테 맞는 색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고요. 그다음에 퍼스널 컬러 자가 테스트했을 때 웜톤, 쿨톤을 여기다가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올려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올려 봤을 때 나한테 어떤 색이 더 내가 여기에 올렸을 때 좀 더 돋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지 그거 봤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쿨톤인가 봐요. 그래서 요런 거를 어
제가 이거를 그래서 뷰티 아카데미 이거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 번씩 '아 나는 어떤 색이지?' 하면서 이렇게 뭐 색깔을 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요 제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제 ABCD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ABCD를 선택을 하실 건데 나의 피부 색깔이 쪼끔 누르스름하다. 그러면 AC 선택을 하시면 돼요. 손가락을 접어 보세요. AC? 아 이거 써 보셔야 되나? 그리고 핑크빛이 도는 빛이다. 그러면 피동자가 맑은 브라운이다. 그러면 A. 그쵸? 검정에 가까운 브라운이다. 그럼 D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즐겨 하는 액세서리, 나한테 잘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뭘까? 나는 광택 있는 골드가 좋아. 이러면 이제 A.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광택 없는 실버가 좋아. 그러면 B. 요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헤어 컬러도 왜 이렇게 염색한 컬러 아니고 나의 본연의 컬러 있잖아요. 그 컬러가 뭔지 내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밝은 브라운이다. 소프트한 검정이다. 검정에 가까운 브라운이다. 뭐 요런 부분들 선택을 한번 해 보시고 나의 머리카락 질감 있죠. 근데 막 가늘고 되게 희마리가 없어. 부드러워. 그러면 A. 그쵸? 근데 굵은데 윤기가 좋아. 그러면 D.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나의 이미지. 밝고 생기 있으며 귀여운 진숙이. 그렇죠. 저는 A인 걸로. 그리고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우아한 우리 이경희 팀장님. 네, 우아우아하시고 네. 차분하고 분위기 있고 성숙한 네. 다 이게 내가 어떤 느낌인지 본인이 되게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인제 그 해 봤을 때 A가 가장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나는 봄하고 잘 어울리는 컬러다.' B가 많다 그러면 여름과 잘 어울리는 컬러다. C가 많으면 가을 그리고 D가 많으면 겨울로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톤을 가지고 있는지 쪼끔 느낌이 오세요? 예. 이렇게 해서 나를 먼저 알고 메이크업을 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웜톤, 쿨톤 이렇게 소프트, 하드로 나눠서 잘 어울리는 컬러들을 요렇게 가져와 봤고요. 계절별 피부톤 특징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왔잖아요. 봄 웜은 옐로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아이보리색 피부, 노란빛이 돌며 맑고 따뜻한 느낌이다. 여름 쿨은 복숭아빛이나 핑크빛이 살짝 감도는 부드러운 느낌, 우윳빛처럼 흰 피부가 많다. 저 쿨톤이라고 하셨죠? 요 가을 웜은 갈색이나 좀 황색 피부. 그윽하고 매트한 느낌을 주며 상대적으로 혈색이 잘 들어가지 않고 겨울 쿨은 희고 푸른빛이 감돌며 투명하고 창백한 느낌. 볼이 붉은 빛이 없다.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는 피부 톤을 고려해서 컬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페이스 메이크업 할 때 우리 뭐뭐 쓰세요?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요거 어 글로스, 페이스 글로우 베이스 그다음에 이제 비비크림 쓰시잖아요. 비비크림이 이제 이거 말고도 얘는 앱솔루트 비비고 앱솔 비비 말고 그냥 비비크림 있죠. 그거는 따로 톤이 없어요. 그죠? 호수가 없는데 얘는 22호, 23호 이렇게 있습니다. 네, 두 가지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의 피부에 어떤 게 제일 잘 맞는지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거 얼마 안 되잖아, 이게. 얼마나 어떻게 나오니까. 피부 톤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요걸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적당량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덜어 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적당량이 도대체 얼마만큼인가. 그쵸? 참 어렵죠. 근데 제가 이제 메이크업 수업을 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요 정도. 정말 쪼끔이죠. 응. 안 보여요? 보이세요? 정말 눈곱만큼. 아 카메라 보이시죠? 그리고 가능하면 색깔을 단색으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믹싱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먼지 팔레트에다 이걸 덜어내고 막 섞어서 이걸 바르고 앉아 있어요. 우리 아침에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얘도 여기다가 찔끔 짜는 거예요. 이렇게. 흰색글로 베이스랑 이렇게 해서 막 섞어요. 여기서 섞어. 그래서 바르는데 아까 말했죠. 넓은 면에서 넓은 면 이마나 볼을 먼저 펴 바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콧잔등과 콧뼈 남은 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바르고 남은 걸로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우리 애터미 그 메이크업 볼 나온 거 아시죠? 스펀지.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시죠? 코, 턱, 콧잔등과 턱까지 끝까지 펴 바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이크업 할 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주로 얼굴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끝. 근데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단차가 생겨요. 더군다나 이게 턱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늘이 지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엔 진짜 뭐 얼굴만 동동 떠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그러니까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요 아래까지 경계가 지지 않게 지금 거울 보시면 경계 지신 분들 있을 거예요. 경계가 지지 않게 그리고 이제 좀 너무 양을 많이 바른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티슈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선택. 주로 저는 이제 우리는 파운데이션이 이거를 대용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 해시글로우 베이스는 얼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소에는 저도 잘 안 써요. 평소에는 저도 잘 안 쓰고 무대 설 때만 무대 설 때만 이렇게 조금 더 반짝반짝거리라고 요거를 발라줍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운데이션은 그 우리 쿠션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픽싱 쿠션, 또 뭐야? 뭐지? 이게 뭐야? 루미너스 매트 커버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종류가 많거든요. 제가 메이크업 수업 받으면서 가장 제일 그 잘 얻은 팁이 뭐였냐면 저는 보시면 얼굴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난 항상 밝아 이러면서 1호, 21호, 그쵸? 21호 막 이게 종류가 다양한데 21호, 뭐 13호까지도 썼어요. 그러니까 다 밝은 거야. 근데 메이크업 수업을 딱 받으러 갔더니 너무 밝대. 결국은 제가 이렇게 층지고 다녔던 애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2호, 3호. 우리 지금 더 뉴 골드 콜라겐 앰플 나왔잖아요. 이게 몇 톤인지 아세요? 5호예요. 5호. 이게 글로벌에 맞춰가지고 1호부터 5호까지 나왔잖아요. 5호를 샀어요. 이 얼굴에 5호를 샀대. 믿어지지 않으시죠? 저 근데 이거 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왜 5호를 샀냐? 제가 매일 가지고 전부 다 1호잖아요. 그래서 1호를 일단 바르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바를 때도 이게 그래서 전 막 이제 나중에는 3호 막 2호, 3호 전부 다 1호는 하나도 이제 안 사고 남은 1호를 갖다가 이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섞어서 쓰려고 이렇게 이제 어두운 색 5호를 구매를 한 거고 요렇게 이제 쿠션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꾹 눌러. 그럼 막 액이 막 엄청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발라. 그럼 이게 덕지덕지 붙겠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여기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있을 때는 정말 살짝 누르셔도 돼요. 살짝만 눌러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펴세요. 여기다가 펴세요. 그래 뚜껑 우리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펴세요. 여기다가 펴서 얘 이제 좀 골고루 묻었잖아요. 그때 넓은 면부터 요거를 바르세요. 절대 이거 다시 안 발라도 돼요.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 전체적으로 펴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두드리세요. 열심히 두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는 이제 이거를 수업할 때는 믹싱을 해서 팔레트에다가
다 덜어가지고 믹싱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또 뭐 그럴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그냥 믹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5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도 지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얼굴에다가 5번을 발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것도 이게 살짝만 누르세요. 살짝만 눌러도 올라왔죠. 요거를 여기다가 펴는 거예요. 여기다가 펴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얘를 그냥 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동그랗게 나오죠. 예. 이거 그냥 이 자국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바르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펴세요. 무조건 펴시고 그거를 가지고 요 경계 부분 있죠. 턱 라인. 내가 죽이고 싶은 부분. 죽인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조금 이렇게 깎아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요거를 정말 자연스럽게 잘 펴발라 주시면 돼요. 많이 깎아야 되겠죠.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엄청 진해 보이잖아요. 그쵸? 엄청 진해 보이는데 이렇게 잘 펴가지고 요거를 잘 어우러지게 바르면 어떻게 여기서 해야 되나?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바르면 있잖아요. 전혀 '얘가 5번을 발랐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이 턱 경계도 안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쪽은 이미 인제 하얀 걸 발랐을 거 아니에요. 하얀 거 발랐는데 그냥 경계가 살짝 없어진 느낌. 요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인제 얼굴에서 믹싱이 됐어요. 근데 쪼끔 더 톤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 이 넓은 부분 이게 이 내가 죽이고 싶은 부분들을 잘 했잖아요. 그럼 여기 아직 남아 있거든. 남아 있어서 요런 데, 요런 데. 여기만 살짝 눌러줘도 있잖아요. 코가 서요. 여기만 살짝 눌러줘도 코가 서고 그다음에 잠깐 톤 다운 살짝만 톤 다운 시켜도 내 얼굴이 쪼끔 더 자연스럽게 톤이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그쵸? 예. 예. 감사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막 이 살이 막 오르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목 부분하고 얼굴 부분이 경계가 지지 않게 하려면 여기까지 신경을 써서 메이크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오 진짜 확 작아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할 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미련 버리세요. 그리고 너무 꾹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거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 있죠. 경계가 생기지 않게 정리한다. 예. 그래서 요 결 따라서 요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실러. 또 우리가 나의 컨실러가 어디 있냐. 우리가 또 얼굴에 집중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할 때 내 얼굴에 뭔가 기미가 큰 게 있어. 그러면 쟤는 화장품 바르는 애가 저 얼굴이 저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니다 보면 또 되게 그 컴플렉스잖아요. 저도 여기 보이시죠? 이거 있어요. 저기 쪼끔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제가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요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를 살짝만 요렇게 살짝만 요렇게 발라 주시고 브러쉬에 컨실러를 묻혀 잡티 부분에만 톡톡 두드려 바른다. 우리는 너무 좋게도 이게 이미 브러쉬로 나와 있어요. 이미 브러쉬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도 21 호거든요. 너무 밝죠. 23호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게 쪼끔 이제 다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믹싱을 하세요. 그 5번하고 얘하고 좀 믹싱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믹싱을 해 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살짝만 톡톡톡톡 두드려 발라 주시는 거예요. 똑똑똑. 요것만 해도 훨씬 나아졌죠. 근데 여기다가 파우더를 한번 입혀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쪼끔 내가 만지니까 쪼끔 더 또 나와? 그러면 한 번만 더 해 주시고 파우더를 발라 주시면 완벽하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큰 거나 뭐 넓은 것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조금만 신경 쓰셔가지고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아름답게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 라인에 따른 윤곽 수정. 이게 이제 얼굴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눈대요. 위아래로는 3등분으로 나누고 세로로는 5등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위별로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3등분이 안 돼. 넘어가. 턱이 나와. 그래서 저는 아주 비율이 좋은 얼굴은 아닌 걸로. 이마가 좀 이렇게 넓은 사람이 비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넓으면 또 아닌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나의 얼굴이 어떤 형이다라는 거를 대충 알고 계시죠. 저는 둥근 사각에 가까운 뭐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아까 열심히 여기 깎았듯이 이렇게 이제 그 페이스 라인에 맞춰서 이게 계란형이 기본형이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얼굴이고. 그래서 이 나머지 둥근형, 사각형, 옆삼각형 이 얼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계란형 가장 그 좋은 이상적인 얼굴형을 만들어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각형일 때들을 음영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이 조금 더 계란형으로 보일 수가 있고 이 둥근형에서 얼굴 윤곽에 음영을 넣어서 이게 얼굴이 좀 길어 보이게 이 양 옆으로 이제 조금 더 음영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좁은 턱을 입체감 있게 하이라이트를 주는 여기를 좀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T존에 직선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여기 시선이 요 가운데로 집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퍼져 보이지 않게 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서 메이크업 하시면 조금 더 예뻐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리고 역삼각형인 경우는 이마를 좀 더 이제 음영을 잘 넣어주고 요 턱을 좀 깎아주시는 거죠. 요 턱 부분.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얼굴이 또 계란형인 이상적인 얼굴에 가깝게 잡아줄 수가 있겠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이브로우 메이크업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화장하실 때 이 아이브로우가 제일 힘드시지 않으세요? 눈썹 그리는 거 힘들어서 다 문신하시잖아요. 근데 제 메이크업 수업 받을 때 문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내 상태에 따라서 하고 싶은 화장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도 달라진다라는 거지. 눈썹도 달라지게 그려야 되는데 이걸 문신해놓으면 1년 360을 똑같잖아요. 그럼 절대 다른 얼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 눈썹을 제가 그리긴 했잖아요. 그렸는데 뭔가 선이 뚜렷하진 않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쵸? 이거를 뭘로 했냐면 여기 가운데 사진에 이렇게 브러쉬 있잖아요. 브러쉬로 이렇게 그 뭐야 섀도우에서 조금 진한 색깔 있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눈이 갈색이에요. 눈이 되게 갈색이고 피부도 되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 색도 조금 갈색이어갖고 주로 저 갈색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 아이섀도우 아니면 이 비슬린 블론저에 좀 어두운 색 있잖아요. 그걸로 갖다가 브러쉬로 일단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이 아이 스머지 브러쉬 아시죠? 요거 요 제일 작은 거, 제일 작고 얇은 브러쉬. 요게 아이 스머지 브러쉬거든요. 좁은 부분을 그릴 수 있는 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슬린 블론저 묻혀가지고 요렇게 이제 조금 근데 일단은 눈썹을 할 때 그 눈썹 정리부터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이게 그리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붓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중에 요거 브로우 펜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빈 부분 있잖아요. 살짝 이런 데만 이렇게 살짝만 잡아주셔도 좀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아이브로우를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 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 지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것보다는 왜 우리 메이크업 해 주시는 분들 보면 여기다가 손 끼워 가지고 요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살살살살살살 바르기 위해서예요. 살살살살. 이게 아이브로우는 이게 한 번에 쭉 그리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한 번에 쭉 그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살살살살살살 정말 아기 달래듯이 요렇게 양쪽을 다 봐 가면서 요렇게 살살살살살살 해서 그리셔야지 한 번에 쭉 그리려고 하시면 절대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또 고 부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인제 그 일단 브러쉬로 메꿔 놓고 그 모질란 부분들만 요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로 메이크업 해 주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쵸. 눈썹 이게 같이. 그리고 눈썹은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콧망울하고 여기가 이제 헤드가 딱 일직선으로 맞을 수 있게 고게 가장 예쁘게 나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눈썹 산이 요렇게 45도 이건 꼬리구나. 이게 눈썹을 3등분 했을 때 여기 3분의 2 지점이 눈썹 산인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뜨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 눈썹이 이게 산이 정말 신기하게 산이 올라가요. 산이 올라가니까 이게 제가 원래 산은 깎지 말라고 하거든요. 산은 이게 기준이 되는 얼굴에 그 기준이 돼서 산은 깎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산을 안 깎잖아요. 그럼 정말 싸나워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좀 깎았어요. 산은 깎아 줘야 돼요 저는. 그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뜨면 저는 이게 산이 각이 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최대한 순하게 만들어 주려고 깎았고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산이 거의 없이 둥그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꼬리는 여기 요 콧망울에서 45도 각도로 했을 때 꼬리가 저 처음에 인제 되게 짧게 그렸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쪼끔 더 길게 그려 보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눈썹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기본형,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눈썹으로 전체적으로 완만한 각도로 여성스럽고 온화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제 아치형 요렇게 산이 쪼끔 이게 있는 그 눈은 둥근 형태의 눈썹으로 눈썹 산이 부드럽고 우아하게 요렇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각진형이 있어요. 이게 딱 저희가 그런 스타일인 거죠. 각이 져 있으니까. 그래서 각진 형태의 눈썹으로 눈썹 산이 각이 지며 높게 올라가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싸나워 가지고 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젊은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렇게 눈썹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리니까 또 이렇게 그리나 봐요. 어리면서도 순수한 느낌을 준다. 네. 이렇게 직선형. 그러니까 이 눈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게 아이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인제 눈이 있을 때 눈두덩이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번 이렇게 만져 보세요. 뼈 있죠? 여기 뼈. 어. 뼈 안쪽 부분이 아이 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만큼 눈두덩이에다가 이게 메이크업을 할 건데 가장 연하고 소프트한 아이섀도우로 여기를 베이스를 발라 주시는 거예요. 베이스를 발라 주고 그다음에 살짝 펄 들어간 걸로 쪼끔 더 안쪽으로 발라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눈썹 어 바로 속눈썹 위쪽 부분 해서 포인트 컬러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컬러, 베이스 컬러, 포인트 컬러로 요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눈썹 위에만 그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언더도 있잖아요. 언더도 똑같이 메인 컬러 했으면 언더도 살짝 넓게 발라 주시고 그다음에 베이스 컬러 있죠. 베이스 컬러도 쪼끔 더 좁게 그다음에 포인트 컬러도 아래쪽 살짝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눈매를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어, 이게 이제 눈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쌍꺼풀이 큰 눈은 이게 아이섀도우가 수평이 되도록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표현하고, 위로 올라간 눈이 있죠. 이렇게 살짝 고양이 같이 이렇게 살짝 올라간 눈은 언더 쪽으로 좀 포인트를 강하게 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 근데 호꺼풀 눈은 쌍꺼풀 두께만큼 위쪽 눈꺼풀 따라서 이렇게 포인트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게 여기 쌍꺼풀 안쪽 부분으로 그 뭐지? 생각이 안 나. 포인트 컬러를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컬러가 조금 더 넓게 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쌍꺼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 거죠. 미간이 좁다. 미간이 너무 이렇게 모여라 꿈동산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이제 이 뒤쪽으로 조금 포인트 컬러를 이 꼬리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로 처진 눈은 이 위로 올라간 눈과 좀 반대로 또 위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 컬러를 발라주시는 거죠. 그다음 미간이 넓은 눈, 아까 미간이 좁은 거는 이 뒤쪽에다 발랐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미간이 넓다. 그러면 이게 앞쪽에다 조금 포인트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팔레트 컬러를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마스터핏 파우더 나왔어요. 그쵸? 오랜 시간, 이게 제가 입자가 너무 곱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밀착이 잘 돼요. 근데 이제 그 포인트 메이크업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은 자꾸 이렇게 많이 깜빡거리고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뭔가 좀 분비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나와요. 그죠? 막 나중에 막 끈적끈적해지고 막 이렇게 막 뭐 묻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 이 그 파우더로 가지고 눈을 최대한 그 유분기를 다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음. 내가 처음에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하면서 파우더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뭐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어. 그럼 파우더를 한 번 더 해주세요. 눈 부분은. 건조하다. 건조해서 난 못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건조하지 않아요. 전혀 건조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유분기를 제거를 해주시는 게 이 파우더를 써서 유분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흡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닦아내잖아요. 그러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파우더로 해서 듬뿍 묻혀서 요거를 말려주는 거. 그러니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할 때 이게 제가 아까 제일 연한 컬러를 베이스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섞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1번하고 3번 이렇게 섞어서 요거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2번 그 베이스 컬러 뭐야 무슨 컬러지? 여기 두 번 중간 단계 컬러를 할 때 요거 거기도 섞으세요. 거기도 이렇게 3, 4번을 섞던지 2, 3, 4번을 섞던지 그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고, 포인트 메이크업도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요걸 섞어서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브라운 계열, 피치 계열, 카키 계열, 핑크 버건디 계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퍼스널 컬러 공부했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봐요. 시간이 모질란다니까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게 눈매에 따라서 이게 아이라인도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원래 무쌍이에요. 무쌍이고 무쌍인데 쌍이 생겼어요. 무쌍인데 쌍이 생겼고, 근데 이게 원래 속쌍이었어 가지고 이게 눈을 뜨잖아요. 그럼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렸니? 할 정도로. 그래서 되게 두껍게 그렸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리냐면 그 우리 이제 그 메이크업 할 때 이거 펜슬 펜슬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펜슬이 또 번진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걸 해놓고 이제 조금 더 색조를 한 번 더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안 번져요. 하나도 안 번져요. 그래서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고,
이거를 너무 많이 꺼내시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꺼내시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쪼끔만 꺼내세요. 쪼끔만 꺼내셔 가지고 이 그 속눈썹 라인 있죠? 속눈썹이 나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따라서 요렇게 채워준다라는 느낌으로 요거를 가주시면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훨씬 눈매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얇게 그려도 '아 밖으로 나오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얇게 그려도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속눈썹이 난 부분 그 털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채워준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꼬리만 살짝 빼주시는 거예요. 꼬리만 살짝. 고렇게 하고 이제 색깔을 입혀 주시고 그리고 그 마스카라 테크닉도 이 뷰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올려 주시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속눈썹 파마를 했어요. 속눈썹 파마를 하면 요 부분이 없어져요. 뷰러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마스카라 바로 갖다 대도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위부터 이렇게 바르고 아래에 올려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또 구식 방법이에요. 그냥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그냥 올려줘도 돼요.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것도 우리 거 그 뭐지? 워터프루프잖아요. 워터프루프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요렇게 해 주시고 아까 파우더 열심히 발랐잖아요. 파우더 열심히 발랐기 때문에 마스카라도 안 번져요. 어. 근데 이제 마스카라를 바르고 나서 바로 눈을 깜빡인다. 그럼 여기 묻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이 작건 크건 간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게 번지니까 마스카라 발라 놓고 얘가 마를 시간은 쪼끔 우리 주자고요. 그래서 주고 요렇게 인제 저는 언더도 속눈썹이 없어요. 근데 몇 가닥밖에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언더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언더도 있으신 분들은 언더는 요렇게 이제 세워 가지고 요렇게 그려 주신다는 거. 고렇게 발라 주시면 훨씬 더 또렷한 눈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치크가 있는데 치크가 저는 원래 촌년병이 있어 가지고 '아 나는 원래 빨가니까 뭐 굳이 이런 걸 안 해도 되지 뭐.' 이랬어요. 근데 메이크업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얼굴을 일단 허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촌년병이 있다고 해도 이게 쪼끔 시간이 걸려요, 올라오는데. 지금 막 열이 받으면 이제 뻘겋게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치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또 귀엽게 보일 수 있고 또 지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치크는 꼭 해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3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는 지금 2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요렇게. 네 두 가지를 저는 다 써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할 때 뭐든지 그냥 믹싱해서 쓰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이제 발랐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바로 바르면 또 자국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털으세요. 털은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귀여운 이미지 그러니까 블러셔의 위치가 볼 중앙에 위치하며 모양이 둥글게 그려질수록 귀여운 느낌이 든다. 귀여운 얼굴이기 때문에 귀엽게 요렇게 너무 그 과하지 않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바르고 있잖아요. 열심히 바르면 이제 제가 누굴 메이크업을 해줄 때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도 안 진해요. 근데 발라 놓고 나면 이게 쪼끔 진하면 나중에 이렇게 다 날아가거든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다가 인제 쪼끔 더 다른 색깔로 갖다가 얹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저의 얼굴과 지금 저의 얼굴이 쪼끔 더 입체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다. 계란형은 뭐 음영을 넣거나 과장하여 들어갈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살짝 얹어 주시면 되고 얼굴이 이게 길쭉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짧아 보일 게끔 이게 이 수평으로 요렇게 인제 가로로 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쪼끔 더 짧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둥근 형들은 가르며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블러셔를 해 주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사각형, 넓은 부위를 이렇게 쪼끔 이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둥근 형이 쪼끔 이렇게 했다면
사각형 부분은 이렇게 좀 더 넓게 넓게 발라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술도 다 달라요. 그래서 표준형 스트레이트, 인커브, 아웃커브 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랫입술이 두껍게 그려지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억지로 내 입술 라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더 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응.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에 따라서 입술도 내가 라인을 일단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채워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입술도 두세 가지 섞어서 발라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립 라이너 이용해서 이제 입술 윤곽 잡아주고, 여기 있죠. 요거 산.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연결, 아랫입술 가운데로 연결, 마무리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제가 두세 가지 섞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글로시한 컬러로 이렇게 해주면 반짝반짝 아름답게 또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어, 펜슬을 사용하면 입술 윤곽을 선명하게 좀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펜슬도 사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립스틱 모양이 사선으로 나와 있죠, 애초에. 그래서 거기 좀 얇은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 만들어서 해주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 섞어서 사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베이스로 발라주는 색은 요게 지금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요 색깔이 조금 피부를 누드 톤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요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주면 어떤 색이 나한테 입혀져도 그 자체의 색깔을 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많이 쓰거든요. 요게 지금 메이크업 강의 시간에 배웠었던 그 컬러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컬러, 그러니까 나의 가진 입술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 썼다고 해도 그 컬러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베이스를 좀 누드톤으로 맞춰주면 그 컬러, 내가 원하는 그 컬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핑크 계열은 좀 귀엽고 여성스럽고, 레드 계열은 좀 강렬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어 누군가를 만날 때 이게 활용하시면 좋은 팁인 거예요. 로즈 계열은 화사함, 생동감 있는 이미지, 오렌지 계열은 젊고 발랄한 이미지, 또 자주나 보라 계열은 우아하고 품위가 있어 보이고, 또 브라운 계열은 성숙하고 차분하고 지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가지고 컬러를 또 계절에 맞게 또 상대에 맞게 선택해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토제닉 메이크업이 지금 마지막 순서인데요.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네, 아이 메이크업 테크닉 팁, 눈에 주름이 많은 중년의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이지나 라이트 브라운과 같은 자연스럽게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는 거가 팁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딥하게, 그러니까 고혹적인 느낌이 이제 좀 중후한 느낌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브라운 톤의 아이섀도우를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과한 컬러나 펄감을 좀 자제해준다. 너무 이게 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만 이미 젊은 사람이 아닌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나이에 맞지 않는 화장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처진 눈매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크 브라운 계열의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눈꼬리, 이게 눈이 자꾸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을 살짝 더 올려주는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 해주시면 훨씬 더 뚜렷한 인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토제닉은 이제 얼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얼굴형에 따라서 이게 이제 커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둥근 얼굴, 이 각진 얼굴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를 다 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5번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5번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슬린 블론저를 가지고 쉐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섀도우 브러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섀도우 브러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섀도우를 해주실 때
이렇게 비슬린 블론저가 있단 말이죠. 비슬린 블론저가 있을 때 요거를 조금 어두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탈탈 털어주신 다음에 여기 요 각진 여기 내가 죽이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깎아줘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최대한 많이 많이. 그리고 이때도 너무 여기 턱 여기까지만 하면 또 되게 웃겨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 목 부분까지 뒤로 해서 이 목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게 여기를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줘야 되잖아요. 하이라이트는 여기 콧등, 이마, 턱 부분에 여기 하이라이트를 줘서 얼굴이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저는 코가 없어요. 여기가 요, 그 유전이죠, 뭐. 여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이 미간이 조금 넓은 미- 부분 좀 넓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까 제가 이제 그 비슬린 블론저 말씀드렸잖아요. 비슬린 블론저 조금 어두운 색을 가지고 여기 아이홀 안쪽 있죠. 아이홀 안쪽을 여기 이렇게 살짝 색깔을 넣어줍니다. 응. 살짝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고 여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를 하이라이트를 주잖아요. 그럼 코가 생겨요. 매직이에요, 매직. 지금 보면 이렇게 조금 생기지 않았어요? 응. 이게 살짝만 해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내 얼굴은 굳이 성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면 이렇게 보완을 해서 얼굴을 메이크업 성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름다운 컬러와 자신 있는 메이크업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에 자신감과 날개를 달아서 모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름다워지는 시간이었죠? 많이 배우셨어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넓적하고 둥근 사람은 좀 이렇게 많이 깎고 오시고 또 기른 사람은 위에 아래 깎고 오시고 네,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 걸로 소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온몸으로 이렇게 또 깎고 예쁘게 이렇게 또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김진숙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해모임이죠. 네, 해모임에 대해서 네.
지금 이게 고장나가지고 떨어지면 고장날까 봐요. 다시 들어오세요. 친구를 먼저 우리 신나고 다시 하셔야 된거 아니에요? 공유를 새로 하시면 되고 다시 누르셔서 화면을 이쪽으로 바꿔주세요. 새로운 게 되는 거죠.